집값 폭등, 갭 투자, 전세 서름. 요즘 우리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건 400년 전 조선 한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은 180년 만에 값이 40배 넘게 뛰었습니다. 양반조차 새 집을 전전하고 노비가 집을 되팔아 이문을 남기던 시대. 조선 한양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과서엔 없는 조선 부동산 광풍의 전말. 지금부터 그 뒷골목을 낱낱이 열어봅니다. 조선에 한 대형주택이 있었습니다. 1724년 이 집의 값은 은자 300냥이었습니다. 그런데 170년 뒤 같은 집이 28,000냥에 팔립니다. 무려 4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당시 지방에서는 1,000냥 넘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최고가 집은 20,000냥에 거래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00년 전 조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조선의 갭투자, 플리핑, 전세 서름이 오늘과 얼마나 닮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든 부동산 광풍이 왜 시대를 초월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조선 개국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 나라의 도읍은 개경이 아니라 한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개경에 살던 사람들이 새 도시로 쉽게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파격적인 유인책을 씁니다. 한양의 땅을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 무상분양이었습니다. 땅을 준다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책이 훗날 폭등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이자 도시가 팽창했습니다. 수도로 사람이 몰리면 벌어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살 곳은 한정돼 있고 살려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권력과 부는 자연히 한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관직도, 시장도, 돈도 모두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완만하게,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말입니다. 이제 그 폭등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종로구 공평동의 한 대형주택 실거래 기록입니다. 1724년 은자 300냥이던 이 집은 1785년 400냥이 됩니다. 60년 만에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1803년 500냥, 1820년엔 750냥으로 오릅니다.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충격입니다. 1844년 1800냥, 1864년엔 4300냥으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1893년 이 집은 28,000냥에 팔립니다. 50년 사이 약 15배가 뛴 겁니다. 180년간 40배 넘게 오른 집값. 이건 우연이 아니라 도시 집중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거래도 무섭게 활발했습니다. 한 집이 1년 만에 주인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동대문 밖 농지 하나는 150년간 36번이나 팔렸습니다. 그 매매 문서를 이으면 길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땅과 집이 사고 팔리는 속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부동산 시장은 결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고 팔았을까요? 놀랍게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회, 다른 말로 집주름입니다. 오늘날의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를 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청이 소유권을 공증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걸 입안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인, 계약서, 공증. 조선의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제도가 정교하면 그걸 이용한 투기도 따라옵니다. 여기 조선판 플리핑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631년 효생이라는 여성 노비가 집 한 채를 삽니다. 와가 5칸에 공대 11칸짜리, 값은 은자 150냥이었습니다. 효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가 3칸을 새로 덧지어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한 집을 되팔았습니다. 상값과 같은 값에 팔아 이문을 남긴 겁니다. 싸게 사서 손을 봐서 이익을 붙여 판다. 400년 전에도 플리핑은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주인공이 노비였다는 겁니다. 신분을 넘어 누구나 부동산에 뛰어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열풍에는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 투기입니다. 성종 12년 조정에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재상들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러 집을 움켜쥐니 서민이 살 집이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다주택 투기 논란은 5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은 깊어집니다. 이제 그 서름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조 17년 1741년의 실록 기록입니다. 어이동에 사는 군병들이 조정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용은 절박했습니다. 집세가 너무 비싸니 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병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들도 비싼 집세를 조정에 하소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양반조차 제 집이 없어 셋집에 사는 일이 흔했습니다. 셋집, 즉 오늘날의 전세와 월세입니다. 조선의 전세 서름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기분. 그 좌절은 400년 전 한양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한양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입니다. 모두가 도성 안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화폐 경제의 확대입니다. 돈이 널리 쓰이면서 집도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됐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야 합니다. 조선의 돈도 결국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셋째, 구한말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백전 남발이 결정타였습니다. 당백전은 나라가 마구 찍어낸 고액 화폐였습니다. 돈이 넘치자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외세 침탈까지 겹쳤습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단 50년 사이 집값이 15배나 뛴 겁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인구 집중, 화폐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겹쳐 조선의 부동산 광풍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집값 폭등, 다주택 투기, 전세 서름, 그리고 플리핑, 이 네 가지는 오늘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 한양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조선의 기록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곳은 집값이 오릅니다. 이건 500년째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둘째, 돈이 흔해지면 그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 값을 밀어 올립니다. 화폐와 집값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셋째, 폭등의 그늘엔 언제나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이 있습니다.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넷째, 광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폭등도 결국 나라의 혼란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기 전에 그 열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자 300냥이던 집이 28,000냥이 됐습니다. 그 40배의 폭등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도시가 있는 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말해줍니다. 집값 광풍은 새로운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병이라고 말입니다. 교과서엔 없지만 고문서엔 남아있는 진실. 400년 전 한양의 집값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